네, 수행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소임을 맡고 계시고요. 대한불교조계종 저기 경남 진주입니다. 응석사 주지를 맡고 계시는 재정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BBS 초대석에는 저희가 처음 모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그리고 TV로 함께 하실 모든 그 불자님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부자 되십시오. 부자라 하면은 일단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두 번째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부처님 말씀처럼 탐진치를 여의고 마음에 고민거리가 없는 평온한 상태가 부자입니다.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응석사에 오시는 불자님들께도 다 부자되라고 올해 덕담해 주셨나요, 스님? 네, 응석사에 그 옛날부터 부자 신도님들이 많이 다니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도 집안들도 잘 되고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하기는 뭐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다 버리고 출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거를 또 원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약간의 그런 그 의문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오늘 스님께서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부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모든 게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아까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천년고도 진주에서 가장 높은 산인 지편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응석사 주지소임을 맡고 계신다고 지금 소개를 드렸거든요.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 나 거기 아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응석사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응석사라는 절 이름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아마 관음사라고 하는 절은 아마 수백 정말 곳이거든요. 많죠. 근데 응축하다, 응향각 할 때 응자, 네. 돌석자에서 응석사인데 네. 돌을 응축시켰다면은 뭐겠어요? 다이아몬드지. 네, 다이아몬드고. 그다음에 산 이름이 네. 지편산입니다. 우리 네네. 세종 때 지편전 할 지편전. 네. 때 불교적인 용어인데 사실은 지편 우리 운집하다 할 때 그것처럼 집자는 많이 모여들다. 네. 사부대중이 어진분들이 훌륭한 수행자가 큰 스님들이 또 눈 밝은 납자들이 또 현명하신 신도님들이 많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해서 지편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근에 이제 지리산이 가장 높지만 네. 행정구역상 진주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응석사 했는데 정말로 응석사가 하나밖에 없었어.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편산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네. 응석사라는 명칭도 그렇고 아마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통과 역사가 뭔가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응석사의 역사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영석사는 아마 경상남도에서 한두 번째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절입니다. 네네. 그래서 서기로 말하면 554년 와우. 네. 진흥왕 그 임금님 때 창건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래된 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석사 뭐 대웅전, 삼존 부처님 네. 다 유명하죠. 근데 이제 특히 또 이제 응석사만의 특징이라면은 네. 그 절 뒤에 무환자 나무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은 네. 신라 말기 때 도성국사께서 심은 나무인데 네. 이제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겠죠. 뭐 한 손주쯤 내려왔겠죠. 네. 지금도 엄청나게 큰 거목이 응석사 그 대웅전 뒤에 무환자 뭐냐면 염주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 씨가 네네. 새까만데 아. 글자 그대로 환, 네. 우환이죠. 근심이 없게 하는 무환, 근심이 없게 하는 자, 이제 그거는 아들 자자는 그때 네. 씨앗을 말하거든요. 네네. 나무가 굉장히 크고 그 염주가 아주 이게 돌릴수록 윤기가 네. 반질이 나고 참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나무가 아마 저희 영석사 무환자 나무가 가장 유명하죠. 거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몇백 년 된 그런 나무일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있는 나무만 어. 해더라도 최소한 수백 년 된 나무입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도선국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천년 전에 네. 천년 넘게 전에 계시던 큰 스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나무가 입이 있다면은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도 거기서 그러면 열매를 그렇게 채취가 가능한가요? 예, 그리고 그 나무가 오. 이제 자손을 많이 퍼뜨려 갖고 주변에 네. 이제 많이 번졌는데 네. 그 봄에 꽃이 피면은 향기가 온 도량에 그냥 한가득 가득합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봄나들이를 갈 수 있는 곳이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어딘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좀 일정을 맞춰가지고서는 선들선들 한번 응석사로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불자님들도 많이 오시지만은 또 이렇게 관광 삼아 또 유람 삼아 오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그 앞에 아름다운 저수지도 있고 뒷산이 굉장히 완만한 좀 포근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뭐 평시에도 주말에도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산악 자전거 타는 분들도 그 비교적 완만하기 때문에 네네. 그 위험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넘어가면은 또 산청 합천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좋은 산입니다. 그렇군요. 시내에서는 접근성이 어느 정도? 시내에서는 한 15km, 2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접근성도 좋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올 것 같은 이 무환자 나무를 직접 볼 수 있는 곳. 그 염주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하게 저희들이 이게 그런 거야 하면은 어머 이게 그런 거야 하고 만든 바로 그게 이 무환자 나무 열매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대웅전이 네. 물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사찰이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은 이후로 네. 이제 성병들이 나라를 구한 큰 일조를 했기 때문에 네. 큰 법당을 짓는데도 이제 국가에서 좀 그 많은 당시에 부분을 굉장히 또. 탄압받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응석사 대웅전도 마찬가지로 네. 저 임진왜란 이후에 지은 1643년경에 지은 이제 법당인데 네. 그 안에 이제 삼존불 아하. 그 석가모니 부처님, 네. 아미타 부처님, 약사 열애 부처님 이제 세 분이 있는데 굉장히 영험하셔서 진주라든지 다른 먼 곳에서도 기도하러 오시는 불자님들이 많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 보물로 지정된 예, 보물로 부처님.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개월 쪽으로 나가면은 네. 우리 민불처럼 생겼는데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조성이 그 부처님 언제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네. 거기도 이제 굉장히 영험해가지고 거기는 그 지역에 이제 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살던 분들이 네. 또 거기는 또 그 미륵 부처님만의 또 좀 특별한 특별한 가피가 그런, 있는 그런 네. 가피가 향기가 있는 그런 네.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오래 다녔거나 그 지역 분들한테만 알려져 있는 미륵 부처님입니다. 불자님들 가시면은 뭐 당연히 보물로 모셔져 있는 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한자 나무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미륵 부처님까지 한번 친견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응석사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오래오래 함께 하시는 불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몇 대째 보통들 다니십니까? 응석사 신도분들은. 몇 대째? 전생부터. 전생부터요? 그 역사적으로 이제 창건은 이게 해인사, 범어사, 우리 응석사, 화엄사 이 다 이제 화엄종 계통의 이제 사찰인데 네네. 우리 연기조사께서 화엄사를 창건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마찬가지 여기도 연기조사가 창건하신 걸로 돼 있는 게 응석사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고려 말에 지공, 나옹, 무학 역사 속에 그분들이 사마상이 이제 수행하셨던 네. 것이고 네. 특히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원래 요즘 말로 하면 합천분이거든요. 네. 고향이 또 멀지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때 같으면은 또 바다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사명대사께서 성병들을 훈련시켰던 그 터가 충분히 그 정도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 우리 진주의 다른 전들보다는 응석사가 좀 늘은 편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 외적들이 그걸 알았나 봐요. 그 뒤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와서 막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전소가 됐던 걸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인조 임금님 때죠. 네. 그때 이제 다 중창을 또 다시 했던 그렇군요. 그는 그 차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도 이제 여러 큰 스님들이 많이 수행하셨던 곳이죠. 네. 지금 뭐 진흥왕때 연기조사 나오고 그다음에 역사에서 불교 관련된 거 배울 때는 바로 그 지공나옥mu학 삼화상 나오고 그리고 사명대사까지 나왔습니다. 근대 들어서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들을 또 만나뵐 수가 있을까요? 또 신통으로 유명했던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묵대사. 아, 진묵대사께서도 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게 주로 이제 바다 쪽에 많이 있고 바다가 가까운 쪽에 좀 다니면서 수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진묵대사하고도 인연이 있는 절이고 음, 근래에는 뭐 금옥 큰 스님이라든지 구상 큰 스님 네. 이런 이제 큰 스님들이 하셨고 네. 또 우리 종정을 지내신 또 법정 큰 스님도 그 뒤에 암자에서 수행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큰 스님들께서 수행하셨던 또 가르침을 주셨던 향기가 서리는 곳이 응석사입니다. 마당 중간에 또 이제 큰 거목이 하나 있는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아, 은행나무 있는데 이제 무한전나무든 은행나무든 이제 네. 경상남도 보호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네. 그 중국 계통인데 낙엽송 같이 생긴 게 네, 있습니다. 네. 그거는 큰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네, 네.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쌍수가 있군요. 거기도. 네. 예, 사라쌍수는 아니고 낙엽송 같이 생긴 그 네. 중국 이원산지라고 그러대요. 어. 그거는 큰 나무가 두 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 거목이 마당 한가운데 있기가 또 우리나라 네, 그 절의 가람 네. 구성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좀 특징이 있는 그런 사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3년째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응석사는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법회 때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계 절제반이 좋은 게 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이 건축이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신도님들이 많이 오시더라도 법당문을 다 열어버리면은 활짝 열어버리면은 사실은 바깥이나 다름없거든요. 앞에 문, 옆에 문, 심지어 뒷문까지 다 열어버리면은 네. 어떻게 보면 벽체는 없고 지붕만 있는 이런 건물의 특징이 있는데 네. 그 코로나 심하고 하면은 아예 법회를 할 때 일단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근데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아하. 그 연세 드신 이제 노보살님들이 오셔도 코로나 걱정되니까 그 추워도 문을 열어도 아하. 뭐 춥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아. 또 더구나 우리 응석사는 마당이 늘기 때문에 네. 마당 여기저기서 이제 또 뭐 관음전 앞에서 종무소 앞에서 아. 또 마루에서 이렇게 법회를 봉행하고 그렇습니다. 알아서들 원만하게 잘하고 네, 계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또 서울과 또 응석사까지 진주까지 또 굉장히 바쁘게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소임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응석사 주지 스님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그보다 또 저희가 많이 좀 알고 있는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 소임은 아무래도 재단법인 그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소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교계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 불교문화재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일단은 그 연구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일단 종단 산하기관입니다. 네. 종단 산하기관이고 처음에는 문화유적 발굴조사단 발굴조사단. 예,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네. 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법인이 된 것은 한 10수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절터를 그게 우리 전국 산하에 절터가 없는 곳이 없는데 모든 네. 골짜기마다 암자터, 절터가 다 있었습니다. 그 네. 중에서도 중요성을 인정받은 그런 사찰 틀을 발굴하고 또 탑이라든지 여기 독에 무너져 있는 탑이라든지 또 잘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성보들을 제대로 모시고 연구하고 또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발굴로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전, 발전, 계승시킬 것인가까지 왔는데 발굴을 다 못한 게 정말 많죠, 스님. 엄청나게 많고 이제 네. 발굴이 이제 주로 하지만은 뭐 불상 전수조사, 불화, 그 탱화 또 전수조사 및 네. 뭐 보존 처리, 네. 그다음에 수미단,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 불단, 또 뭐 건축, 네. 또 뭐 안전진단, 또 종합 정비 계획. 왜냐하면 건물이 그 뒤에 좀
조금 잘못 안 쳐진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거는 정비계에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무형문화재 이제 사찰 음식 연구라든지 아. 또 불교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까지도 연계해서 네. 왜냐하면 점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적, 공간적, 그런 면 단위로 보는 그런데 종합적인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뭐 불상이 있다고 해서 불상 하나만 딱 떼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스님. 예, 사찰이 있으면은 사찰과 연계해가지고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아, 그것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신지 일단은 너무 방대하다는 좀 생각이 지금 듭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이제 한 40여 명, 5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제 다 전공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백화점으로 말하면 종합백화점이고 병원으로 말하면은 그 대형 종합병원, 네. 대학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너무너무 많이 진짜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님께서는 이 문화재 연구 또는 문화재 발굴 쪽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전공을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중국 문학이었거든요. 중국 문학이요. 네. 근데 이제 중국 문학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 또 문명의 흐름이 불교 문화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뭐 실크로드 육로도 네. 뭐 천산 남론이 북론이 뭐 초원의 길이니 여러 길이 있지만은 네. 그 길에 그 많은 스님들이나 그 대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석굴을 파고 부처님을 모시고 또 혹은 해상의 실크로드 바닷길을 따라서 들어온 불교 문화가 또 이제 저 김해 가락구 네. 뭐 다들 알고 있는 김수로왕, 허황우, 그쵸. 뭐 네. 장유화상 그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게 문화의 흐름은 어디로 가는가? 아, 그 중심에는 불교가 있구나. 그때까지는 사실 저도 이제 뭐 출가할 생각도 없었고 불교를 잘 몰랐죠. 예. 그런데 이거는 참 뿌리가 너무 깊고 또 물론 이제 중국 문화라는 게 유교나 도교 문화 뭐 고급화된 문화가 있었지만은 네. 동남아 같은 데라든지 티벳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렇게 뛰어난 문화가 있지 못했거든요. 거기 불교 문화가 들어감으로 해서 정신적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초대에 부자 되십시오 할 때 물질적인까지 네. 우리 저 아비달마에서 보면은 그 육신을 다스리는 것부터 점차 건강을 되찾고 하는 것부터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깊은 수행에 들 수 있는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할 때 불교도 마찬가지 그 수행을 해서 아주 높은 아주 깊은 선정에 드는 거는 마지막 단계지만 초창기에도 네. 이 의식주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정말로 종합적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정말 불교 문화는 깊이와 넓이가 정말 한량 없구나 네. 하는 데서 이제 제가 미술사라든지 이제 불교사 이게 이제 문화재 성보를 대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다듬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불교문화재 연구소 소장 소임을 맡으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건가요? 좀 몇 년 됐습니다. 예. 그 책임자로서 하는 것과 그쪽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과는 또 굉장히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계획을 세우거나 끌어가는 것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문화재 연구소장으로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이제 탑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단단한 그 화강암을 화강암. 네. 정말 나무처럼 두부처럼 만져서 그 신라 때, 백제 때, 고구려 때 이렇게 석탑을 아름답게 만든 우리나라는 이제 석탑의 나라라고 네. 하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돌이 그만큼 없으니까 네. 또 강한 돌이 잘 없어요. 네. 거기 이제 벽돌을 구워서 전탑을 전탑의 나라. 벽돌 전자 네. 전탑을 많이 만들었어. 그다음에 일본에는 이제 나무가 네. 좋으니까 목탑의 나라거든요. 네. 그래 이는 건축 문화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네. 불교가 만약에 이게 저 동북아라든지 혹은 저 또 탑이라는 게 지금 네팔이나 뭐 동남아에도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런 걸 볼 때 네. 불교 문화 하나가 그 산치 대탑이라든지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각국의 자기 네. 나라식으로 스타일 건축 문화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그림, 그 불화라든지 또 조각, 불상이라든지 또 우리 바로 공양하는 음식 문화, 식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필칭 지금 삼국 사기의 기준을 내서 1700년 한국 불교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락국에 저 김수로왕, 허왕우, 장유화상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네. 해상의 실크로드가 실제로 그 훨씬 문화가 더 일찍 들어왔다고 빨리 보거든요. 시작이 되었다. 고대 문명 교류사를 보면은 바닷길로 가는 게 의외로 빠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감원사에서 나온 사리병이 있습니다. 부처님 사리병. 네. 사리병이 그게 이제 페르시아 이란 것이냐 로마 것이냐 하는데 육로로 온다면은 이제 가설을 해봅니다. 네. 산적들한테 안 뺏기고 아. 큰 문제 없이 온다 하면은 경주까지 오는데 빨라야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산적 그 보물이기 때문에 산적들한테 뺏길 도둑들한테 뺏길 그렇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네. 반대로 이쪽에 이제 그 바닷길로 온다 치면은 네. 2달이면 오는 겁니다. 아하. 순풍을 달고 오면은. 태풍만 안 만나면. 그렇게 그 저 바다에서 저 배 타는 분들은 그 바닷길 물길을 알잖아요. 바람길을. 네. 그게 순풍을 달고 오는 거죠. 역풍 부는데 가지 않죠. 그분들도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보십시오. 니로 끝나는 그 예를 들어 비구니, 사미니 할 때 그 니로 끝나는 여성형 전미사가 네. 어머니, 할머니, 아주머니, 언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 우리가 가다 오다 할 때 가다를 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사형이 감인데 인도말에 감이 있어요. 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도 쪽에서 쓰는 나락, 뭐 능검, 또 바다. 우리 보통 쓰는 산 바다 할 때 바다. 네. 또 아버지, 할아버지 할 때 지자도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수행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큰 스님을 사야도라고 그러는데 사야도 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성형 전미사가 존칭이에요. 어르신, 선생님 이런 뜻이야. 큰 스님, 님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에서 온 아비지 그러잖아요. 아비가 이름이고 지가 선생님이죠. 어르신이고 큰 스님이고. 네. 이런 걸 해상의 실크로드를 안 통하고서 어떻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오는 그 방언이 많은 중앙아시아를 거칠 때 이는 순수한 언어적인 계통을 가져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는 해상의 실크로드가 벌써 2000년인데 삼국사기 김부식의 말로 소수리망이 2년 뭐 서기 273년 해서 그냥 달달 이오다시 해서 1700년이다 하는데 사실은 2000년이 넘는 거죠. 그럼 삼국유사의 1년 스님은 경주 황룡사지에 가섭불 연자석 얘기도 적어놨잖아요. 옛날에 과거 볼 때 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생부터 이 소리 전생부터, 썼지만 네. 전생이라는 게 뭐 바로 전생도 있지만 천년 만년 전에도 전생이잖아요. 네. 그래 가섭 부처님이 경주에 오셔서 황룡사지에 그 바위 같은 자대가 있거든요. 큰 자대에 앉아서 법연을 여셨다고 그 삼국유사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처럼 너무 전설이다 어쩌고 하겠지만은 의외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하지만은 고대에 해상의 그 항해술이라든지 의외로 교류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불교는 1700년 얘기하는 것보다는 2000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가야라는 이름 자체가 인도 말이잖아.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뭐 육가야니 몇 가야니 하는데 맞아요. 뭐 건강가야니 하는데 건강가야니, 그 가야니 대가야.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 해상의 실크로드죠. 그런데 그걸 일부 뭐 전설이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한 가지를 모르고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도 네. 좀 지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은 이 네. 시대에 좀 리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단편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처럼 점에서 면으로, 면에서 세계로 확대를 시켜서 우리 스님께서 불교문화재 연구소를 하시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시는지가 말씀 속에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보편적으로 보고, 불교와 문화 따로 보지 않고 함께 보고, 또 불교 문화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볼 수 있고, 이걸 좀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이 땅바닥에 발을 딱 디디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하지만 초대석에서만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시고 그리고 출가제자 인연을 맺으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 어릴 때는 저 이제 거기도 해의사 말사인데 네.
그 화림사라고 있었어요. 화림사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 시골에서는 초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파일. 네. 아무것도 모르지. 그때 또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초파일 되면 그 뒤에 동네 뒤에 이제 절에 가서 네. 비빔밥 아하. 참기름 한 방울을 아이, 이제 좋죠. 미나리 나물에 나가고 비벼 먹는 그 정도 기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화권 자체는 다 이제 불교 문화지만은 또 유교적 간섭이 가득 사회 곳곳에 배어 있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거창 포교당에 다녔단 말이에요. 아하. 그때 이제 지금 원사 스님을 만나게 됐는데 은사시라면은 예, 선자 용자 이제 선용 대종사 스님이신데 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은사 스님도 30대였어요. 되게 젊을 때지. 네네네. 그게 은사 스님 평생 이제 포교하신 어른인데 네. 그때 그때 이제 불교 가도 고등학생이 뭘 알았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처음에는 출가할 생각 전혀 상상도 못했죠. 네네. 근데 이제 시골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출세하는 거는 요즘도 공무원 시험이 최고듯이 그 시골 사람 가장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이 뭐예요? 고시 공부한다든지 고시 공부. 이렇게 공부로서 그쵸. 성부를 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뭐 요즘 말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두 번째 로또를 맞는 거. 세 번째 투자를 잘해서 주식이라든지 아, 사업을 예. 잘하는 건데 네. 앞에 1, 2번에 해당될 사람은 국민의 아마 0.01%도 될까 말까예요. 네. 그죠?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하고 로또 1등 받는 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인생을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네. 그때 뭐 다 그렇잖아요 시골에. 그래 하다가 위에 형이 있는데 형이 불교 성전책을 하나 구해왔어요. 오. 근데 그 불교 성전책이 네. 통국대에서 나온 건지 불교 진흥원에서 낸 건지 모르겠어. 아. 그래서 내가 불교 성전에 대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 지금도 우리 종단에서 이제 불교 성전을 그쵸, 포교원에서. 진짜 몇십 년 만에 새로 네, 냈잖아요. 재편을 해서 냈죠. 그때 이제 그 카바 그 표지 색이 네. 회색에다가 좀 아하. 깔깔한 그런 종이었어. 네. 근데 그 책을 읽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진짜 이 세계는 법화경에서 나오듯이 화택이구나. 네. 내가 이렇게 속칭 출세하려고 세속적 출세를 하려고 이렇게 밤낮 없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100년도 못 살 건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한 500년만 산다 하더라도 뭐 고시를 한번 해갖고 고시도 한 20년 해갖고 붙으면 되잖아요. 한 500년 살 건데. 그쵸. 네. 한번 걸어볼 만한 그거야. 아직 젊으니까. 네. 아니 머리도 젊으니까 뭐 체력도 뭐 아니 믿을만 하잖아요. 네. 그런데 불교책을 보고 뭐 육조 해능대사부터 부처님 말씀 말할 것도 없고 네. 육조 해능대사부터 서산대사까지 네. 이 고성들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게 할아버지 따라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 화림사도 대처 스님이 살았어요. 거기 가서 뭐 미나리 비빔밥 한 그릇 먹던 거, 거창 포교당에 그냥 형식적으로 탱기던 거, 이런 게 아니야. 이제 2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이제 83년도에 처음으로 해인사를 갔어요. 아하. 여름에 방학 때. 네, 네. 그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어. 한번 출가할 수 있는가 견습으로 한번 행사를 해보래. 아. 그래갖고 83년도 이제 여름에 해인사 행사 생활을 좀 하다가 네. 또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그래도 대학은 이제 못 가게 하려고 꼬드기시는 거야. 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마치고 가야지. 그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다. 예, 그렇게 자꾸 이제 시간을 자꾸 연기하고 딜레이 할수록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 아하. 이제 부모님이 꼬드기는 거죠. 네. 아니, 그러겠노라고 어차피 군대는 마쳐야 되니까. 네. 그래 군대 갔다 오고 마치고 하니까 89년도가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 선자용자 대종사 우리 스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른 스님이 그러면은 처음 만났을 때는 30대 조금 나이 있는 형아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은사 스님이 되셔가지고 가장 큰 가르침 주신 거는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뭐 이제 철에 16살에 오셨다니까 정말 어려서 왔죠. 겁나비. 예. 그런 게 이제 항상 자비로운 분이거든요. 그게 아마 당신의 인생 모토는 아마 두 가지신 것 같아요. 자비하고 포교. 아. 그게 뭐 그거는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선용 스님 하면은 네. 아, 그 말은 일리가 있지 다 생각하실 거예요. 항상 해인사에 계시는 우리. 자비롭고
항상 평생 포교를 하신 뭐 해인사 지킴이죠. 거의 뭐 출가하셔가지고 거의 해인사에서만 사셨다. 해인사 권역에서만 사셨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출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걸어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스님 관련돼서 또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금강산 신계사에서 또 오래 계셨잖아요. 몇 년 계셨죠 그때?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4년 정도. 아, 그때 좀 경험담을 조금 짧게나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금강산도 진짜 뭐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건지 도감 아마 스님을 맡아서.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맞은 거야. 그래서 이제 미술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종강을 했어요. 네. 제가 학점이 좋았던가 봐. 아하. 3학기 만에 이제 석사를 일단 이야, 수료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절에 와서 불교 신문을 펼쳤는데 네. 신계사 도감을 공채를 한다는 겁니다. 아, 아마- 2004년도 그때 이제 신계사 네. 복원 얘기 나오고 네. 한창 할 때, 네. 그래서 아마 조계종에서 공채는 아마 처음 있었을걸요. 공채는 진짜 저도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네. 아마 비구니 선생님들도 계셨고 아. 저보다 대 선배 선생님들이 뭐 하여튼 꽤 많이 지원을 하셨나 봐요. 네. 그때 제가 이제 40 간 넘었을 텐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북측에 보내려면은 네. 우리 뭐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전공자 등등 그 가서 버틸 수 있는 인내력, 네. 뭐 배짱 이런 것까지도 다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마 응시자 중에서 제가 가장 막내였을 겁니다. 아. 다 50이 넘은 저보다 한참 선배 스님들이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딱 가게 된 거죠. 음. 그것도 제가 한 학기 더 남았더라면은 아하. 학교 못 때문에 가시는 못 거죠. 갔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그때는 하한거 결제 중이었고 이제 선언에 갈 수도 없고 아하. 야 이거 그러면 더운데 가만있어 어디 가서 뭘 하지? 음.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절에 와서 신문을 탁 펼쳤는데 공채. 공채 공채가.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냈더니 합격이 되셨어요. 예. 한 명 뽑는데 제가 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뭐 이 시절 인연이죠. 고시보다 더한 거를 네. 보셨네요, 진짜. 그리고 시절 인연이고 아까 스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전생부터 인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계사 보건불사 진짜 4년 동안 그러면은 가셔가지고선 북쪽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딱 그 신계사 내가 있었던 4년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세요, 스님? 일단 제가 이제 선방에도 여러 철 다니고 성지순례도 다니고 네. 또 미국 가서도 3년 있었거든요. 공부한다고 네. 등등 했는데 그 제 삶에서 그래도 가장 보람된 게 아마 신계사 복원이 아닐까 그렇게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코로나도 그렇고 남북이 좀 경색이 되면서 사실은 또 이제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신계사 템플스테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진척이 없거든요. 우리 스님께서도 항상 좀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석갈에 하나 기아 하나 얻는 것까지도 음. 속속들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국제 정세가 지금 우리를 남북을 좀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는 셈인데 이 문제만 네. 잘 풀리면은 이제 원장 큰 스님께서 뭐 그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네. 지금 남북 관계만 풀린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네. 그 추초 하나 놓는 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 뭐 불을 떼고 수도 파이프도 제가 우물도 새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 예산이 없던 거예요. 아, 네. 왜냐면 그런 콘텐츠 부분, 뭐 인테리어 부분 이런 거는 사실 예산에 반영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집을 짓다 보면은 필요하죠. 정말 돈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여러 군데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고 했는데 우물 하나, 화장실 하나까지도 제가 이제 건축이 전공이니까 네. 멀리 보고 지었죠. 처음에 그 화장실 하나 안 치고 우물 하나 하는데도 북측 사람들하고 많이 다퉜어요.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요. 네. 그게 다 짓고 나서는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이 맞았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도 진정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것도 한둘이가 아니고 많은 대중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건축의 모든 배치라든지 물론 이제 일제 때 찍은 사진을 다 근거로 해서 복원을 했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겉모습만 그대로고 그렇죠.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또 현대가 가미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그 시설을 갖춰 놓고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풀린다고 하면은 당장 템플 스테이 할 만큼 해놓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좀 빨리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래야 됩니다. 예. 네. 스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스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안목이라던가 한국의 불교 문화 관련해서 바라보시는 방향 같은 것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저 옛날에 전생에 뭔가 전 세계를 떠돌면서 법을 구하던 구법승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차곡차곡 축적을 하신 걸 가지고서 지금에 또 풀어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스님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행이라는 건 끝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발언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생각하고 또 발언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좀 더 시대에 맞게끔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뭐 AI다, 또 메타버스다. 이제 메타 하면은 뭐 초월적인 네. 뛰어난 뭐 이런 게 메타고 메타피직스 뭐 행인 상학할 때. 네. 그다음에 버스는 저 타고 다니는 버스 택시가 아니고 유니버스 할 때 버스거든요. 그래 그런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데 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이 좀 시대에 좀 조금 앞서는 너무 앞서면 힘들어요 본인은. 그렇게 한 5년 10년이라도 앞서서 네. 좀 시대를 리드하는 이런 불자들이 좀 지적이고 인텔리한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실크로도 얘기를 했듯이 네. 그 문명 교류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거는 거의 100%가 구법성들이고 역경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문명을 다 리드했던 분들은 우리 신라 때 뭐 자장, 의상, 명랑 이런 분들이 당나라 때 다 유학해 가지고 와서 신라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 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나 가장 존경받는 사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불자들이 할 역할은 이미 충분한 물질 문명적인 저 문명 문화가 있지만 이제 정신 문화를 제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네. 불자들이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런 현대 또 불교 발전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스님 이번 순서는 저희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재정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일찍 다 다적이기 때문에 네. 모든 이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모든 분이 다 그 한 분인데. 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은사 스님 한 분, 예, 우리 은사 스님. 선자 용자 선용 스님 한 분인데 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인연이 됐고 네. 또 그거는 자비하고 포교가 평생 인생의 수행의 화두시니까 네. 선용 스님 한 네. 분이고 한 분은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제가 미국에 그 3년 공부한다고 있을 때 네. 정말 감동받았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름을 모르겠어요. 네. 일본 분인데 제가 혼자서 차를 몰고 뉴욕에서 방세가 싸다고 한 LA로 운전을 해온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중부 그 한 유타주인가 어디 넘어서니까 저 미국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쵸, 예. 그 모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호텔에는 못 자고 모텔에 싸게 자는 거예요. 네. 지금 돈으로 치면 한 2만 원도 안 되는 모텔방에 가 자는데 미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셨군요. 그 서랍을 열면은 네. 책이 2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일본어판 불교 성전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책이 깔끔하게 표장돼 가지고 좋은 종이에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책이 2권이 처음에는 나는 그 몰몬교 쪽에 무슨 경전인가 이렇게 봤더니 네네네. 기독교 바이블하고 우리 불교 성전이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책 뒷면을 봤더니 전화번호는 없고 주소만 있더라고요. 그래 LA 저 동쪽에서 오자면 로스앤젤레스 들어오기 전에 그 인더스트리얼 시티라고 산업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네. 주소가 있길래 찾아갔어요. 그날이 마침 토요일인데 네. 가니까 회장님은 안 계시고 직원분들만 계시더라고요. 일본 사람 뭐 백인들 이렇게만 있더만. 네. 그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정말 내 지나다가 이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내 인사라도 하고 지나가려고 들어왔다 하니까 우리 회장님은 그 체험에는 안 계시는데 그러면서 회장실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때 내 나이가 뭐 31~2살 때 젊을 때인데 네. 야 뉴욕 타임스나 LA 타임스 그 큰 매거진에 났던 그런 기사 광고 이걸 다 벽에 스크랩해서 붙여놓고 네. 불교 성전 영어판을
정말 산더미처럼 자랐어요. 복도고 외장실이고 외장실이 창고도만 사무실이고 공간에 가득 채워놓고 그 미국 늘은 데 모텔 호텔에 각 방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 서부에서부터 동부로 지금 책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일본에서 정밀 기계 부품을 수입해서 저 미국에 파는 수출입업자신데 네.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직 사업하는 목적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지금 옛날에 당나라가 저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면 지금 미국이 어쨌거나 최강대국이잖아요. 거기에 불제자들한테 신심을 더 일으키고 또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 포교를 하기 위해서 불교 성전을 이렇게 돌리고 있구나. 정말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 그분 이름 말면은 요 테스에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우리 또 은사스님 당연히 또 한 사람이지만 또 한 사람 그 일본 사업가였던 이름 모를 그 포교사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스님의 인생에 많은 것을 결정하게 해주신 두 분이셨네요. 네, 오늘은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이자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진주 응석사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재정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스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불자들이 좀 더 멋진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낼 수 있도록 불자들이 모두 노력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